요즘 일본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현상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투자가 몰리는 건지, 그리고 두 나라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새로운 규칙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 이게 일본 사회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한 중국인 투자자가 도쿄 수도권의 빌딩을 무려 23채나 사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이게 정부가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싹쓸이 쇼핑 현상을 보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과 한국의 서로 다른 해법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싹쓸이 쇼핑 현상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체감해보시죠. 자, 이 숫자 10만 4천, 이게 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집을 가진 외국인 숫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건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6.6%가 중국 국적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몰리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해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제적 상황들이 이런 투자 열풍에 불을 지폈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보죠. 가장 큰 이유는요, 뭐니 해도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에 엔화랑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 가치가 높은 중국 투자자들 눈에는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이 말 그대로 역대급 바겐세일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돈으로 훨씬 더 좋은 자산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통화 가치는 약해졌죠.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예전엔 규제도 별로 없었죠. 거기다 중국 내부의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죠.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외국 자본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부터 한번 보시죠. 일본은 이걸 좀 특이하게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기반 레지스트리.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2027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토지, 건물 같은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거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무엇을 가졌는지 손바닥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일본의 접근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요. 둘째, 군사기지나 중요한 수원지 같은 안보상 민감한 지역은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로 슬쩍 사는 걸 막으려고 법인이 땅을 살 땐 주요 주주나 임원의 국적까지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촘촘하죠. 자, 일본이 안보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돈의 흐름, 그러니까 금융 투명성을 확보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선 외국인이 집을 살 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정부 허락부터 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실거주 요건도 따라붙죠. 한국의 새 규정들은 정말 꼼꼼하게 돈의 출처를 파고듭니다. 자, 보세요. 일단 그 돈 어디서 났는지, 가상자산인지 해외 송금인지 다 밝혀야 하고요. 진짜 한국에 사는지 183일 이상 거주 증명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살면 국내에 책임자를 따로 둬야 하고 심지어 비자 정보까지 내야 해요. 불법 자금이나 투기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아니,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구는 걸까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의심스러운 거래 557건을 조사해봤더니 보세요. 불법으로 돈 들여온 게 77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 외에도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편법 증여 같은 위법 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난 겁니다. 정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법 의심 행위들을 국적별로 쪼개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전체 433건 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192건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 뒤를 미국, 호주가 잇고 있고요. 바로 이런 통계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움직임이 그냥 이 두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 훨씬 더 큰 세계적인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죠. 결론은 이겁니다. 예전처럼 외국인 투자에 문을 활짝 열어놓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제는 높은 울타리를 치고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근본적인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살 집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 과연 한 나라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